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파입니다. 이번에는 현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현장에다가 업무 지시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고요.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이라면은 애프터까지 일하는 거 플러스 일이 끝나고 나서 후처리까지의 커뮤니케이션이 전체적인 현장의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가 커뮤니케이션의 전부다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를 할 때 좀 고급 인테리어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인테리어 잘 모르겠어. 특히 목공이라든지 타일, 디테일, 면이 만나고 어디가 꺾이고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용어를 미리 좀 배워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랬다고 해서 엄청나게 소용이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지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현장 지시는요,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아이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여기는 지금 북향이고, 그리고 저쪽 뷰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샤시가 크게 양쪽으로 좀 달려 있는데, 여기 벽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이 디테일까지 끌어내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객의 입장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큰 식탁을 두고 싶어요. 쉽죠? 여기까지는 큰 식탁을 두고 싶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우리 집 보는 게 조금 안 좋아서 어떻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넌지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목공팀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나중에 커튼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솔루션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각 공정마다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씩 달라요. 그래서 철거할 때도 한번 물어보고 그죠? 그리고 목공할 때도 물어보고 타일할 때도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런 현장이 있었어요 라든지 우리 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줍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스케치도 해주고 3D도 그려주고 그래가지고 멋있게 좀 가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건 내가 좀 불만이었는데 이런 거 좀 개선하고 싶은 거 그런 거 토픽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여기는 가벽을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빼고요 여기 몇 미리 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실수가 나온다거나 내가 그 얘기한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좋아, 나는 여기 가벽 넣고 싶었어. 만약에 내가 속으로 그렇게 결정해 놓더라도 여기다 가벽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뒤에를 조금 가리고 싶은데 뒤에서 보는 거를 목공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넌지시 물어보시면 목공팀에서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목공팀은 가벽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기가 나오면 여기다가 가벽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조금 더 어떻게 근데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했을 때 이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건데 여기에다가 거울을 조그맣게 한번 넣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400 정도 넣고요. 요 위에는 지금 800이고 그래서 나름 이제 분할해서 넣은 건데 여기다 거울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 여기다 거울 넣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으면 좀 답답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면은 좀 더 넓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넌지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러면은 그때 가서야 여기에 제가 보니까 거울 넣는 디테일이 있던데 그런 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서도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조금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사진 한번 싹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러면은 그 책임이 다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긴 한데 나쁘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뭐 이런 등 있잖아요. 여기 하나, 둘, 개수 세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이즈 실측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100% 틀립니다. 1, 2, 3, 4, 5, 6도 내가 그거 개수도 못 쓸까? 그게 안 돼요. 1, 3, 6, 8, 7 막 이렇게 가요. 이상하죠? 그리고 사이즈도 1100 쟀잖아요. 적을 때는 1010 이렇게 적어놔요. 말도 안 되게 뭐 11,000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도 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두 번째는 직접 숫자 세지 말고 그리고 직접 실측하지 말고 그럼 누구 시키냐? 우리 팀장님들, 대표님들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테일이 이렇게 나오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결과물로 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리한 점은 뭐냐면 내가 인테리어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인테리어 용어도 모르고 내가 디테일도 잘 몰라. 그랬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답은 알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대화가 나오면 그때 맞아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라든지 어떤 사이즈 체크는 직접 하지 마시는 거 그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에 애프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시공팀들이 열심히 잘해놓고 가세요. 그런데 좀 부족함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아니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게 최선이에요? 현장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게 최선입니까? 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게 최선이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게 다 해놓고 나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요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요걸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그런 말이 좋지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뭐야 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당장 오늘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거 오늘 안 하고 그냥 다음날 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인테리어 쪽 말 그대로 그 변수가 많은 계열에서 지금은 작업을 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특히 취약점을 좀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나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게 안 됐으면 뭐 다시 해주면 되고 만약에 다시 해주는 게 안 되면 그럼 이렇게라도 좀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있으면 서로 대화가 통하고 잘 굴러가는데 보통 상명하복 네, 내가 얘기하면 갑이 을에게 얘기하면 을이 무조건 해야 하는 직업군에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켜놓고 나중에 와서 본 다음에 나 이렇게 시킨 적 없는데 라든지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때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애프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네, 요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체크를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말로 좀 좋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느낌. 그러면은 애프터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서 봐 이거 뭐야 이거 당장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치명적인 건 아니다 했을 때는 내용만 메모해 놓으시고 사진만 찍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 팀장님한테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실수한 것들까지 그러니까는 우리 팀 말고 다른 팀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나 이사센터에서 잘못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불러 계속 불러 공사도 안 끝났는데 계속 불러 그러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어려워요. 애프터 받기가. 그래서 애프터는 한 번만 받으시는 거
그게 깔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팀이 와가지고 좀 잘못한 것도 너그럽게 내가 미안한 게 있으니까 너그럽게 그걸 같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하면 뭐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떨어지면은 주워 올리면 되고요. 예. 부서진 거 있으면 다시 교체하면 돼요. 우리들이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작업팀은 장비를 갖고 오고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실수에 있어서는 다 보완이 됩니다. 큰 문제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크게 확대 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분야에 없었던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계속 부르는 것보다는 한 번에 불러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이것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방법이고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 드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100% 맞지는 않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상황 봐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인테리어를 예전처럼 뭐 날림으로 뭐 대충 단열도 대충 이것도 대충 이러는 시대는 좀 지났어요. 그래서 단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로 깜빡한 거는 다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말로 네, 그리고 한 번에 그분들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은 현장에는 우여곡절이 엄청 많고 제가 변수 그 자체라고 그러죠. 현장은 곧 변수 그 자체. 그래서 그거를 잘 풀어 나가는 거는 단순히 좋은 팀을 비싼 금액으로 쓰는 거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의 좋은 태도, 이런 그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전달 방법,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영상에서는 어쨌든 뭐 다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또 이제 제가 나서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랑 또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 반셀프 인테리어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잘 해놨네. 그런 걸 좀 참고하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